선별검사가 아닌 암조기 진단. 의사들이 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이나 가족들에게도 여러 위험 요인들이 없는 한, 또 증상이 없이 건강한데도 선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할 과학적 이유는 없다. 매코믹 교수는 자궁경부암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경고 신호는 계속되는 질분비 또는 월경기간이 아닐 때 나타나는 출혈, 예를 들어 성교 등이라고 말한다. 근데 자궁근종이나 다른 질병 때도 생기고 여러 가지 출혈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암 검사까지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짜 유양성의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여성 섹스 파트너 수가 많거나 흡연, 경구용, 피임약 등의 스테로이드 제제 복용, 성병, 그리고 섹스 시간 연령이 빠를 때 등이 자궁경부암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여성임에도 선별검사를 권하면 의사가 검사로부터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방어진료 차원에서도 그런 거죠. 만약 반드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 자궁경부에 시진을 먼저 해줄 것을 요구한다. 인도 델리에서 35,000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연구가 있었다. 그곳에는 세포학적 검사가 불가능했으며 눈으로 확인한 시진만으로 표본 집단 중에서도 자궁경부암은 약 3분의 4를 찾아낼 수 있었다. 경부에 접촉했을 때 출혈이 발생할 미란, 조직이 벗겨내는 거죠. 상태나 작게 성장하는 부위가 있는 등 일반적으로 의심스럽게 보이는 자궁경부의 소견을 확인하는 방법이었다. 유방 조영술 검사의 경우에도 유용한 유방의 정기적인 진찰의 진단적 가치를 떨어뜨렸다. 영국의 고위 보건관료들에게 자문을 하는 한 학자는 유방의 90% 이상은 여성들 스스로가 찾아낸다고 말했다. 근데 생리 후에 하죠. 왜 그러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사실 33,0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7년 동안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유방에 대한 자기 검사로 유방암 사망률의 최고 5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근데 한국의 문제점이 치밀 유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양 여성들은 유방이 풍선처럼 이렇게, 그런데 한국은 좀 덩어리가 좀 만져지는 유방이 좀 많죠. 한국에는 유방 조영술에 나타나는 덩어리 중 일부분은 손이나 손가락으로 만져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실제로 통상적인 유방 조영술 선별검사의 결과를 믿는 여성들은 방심하게 되어 의심스러운 덩어리와 같은 경고신호를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는 학자도 있다. 유방 조영술을 받지 않으려면 정기적으로 자기 진단을 하고 그 방법을 의사가 가르쳐줄 것이다.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의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진찰에 능숙하지 않다면 이러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능숙하게 해주는 다른 의사를 찾도록 한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자기 진단을 하고 경험이 많은 의사로부터 매년 진찰을 받으면 유방 조영술보다 암을 더 잘 찾아낼 수 있다. 유방 조영술 검사를 받을 생각이면 더 잘 살펴보아야 한다. 방사선 노출 최소로 하며 최상의 영상을 만들어낸 유방 조영술 전용 장비를 갖춘 곳을 찾도록 한다. 그리고 장비의 유지 보수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아야 한다. 장비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가장 최근에 검사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한다. 유방 조영술이나 자가 검사에서 덩어리가 발견되면 그것이 악성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자가 진단에서도 일부 무해한 낭중이 만져질 수 있다. 네, 유방 조직은 뭐 모르죠. 그냥 덩어리가 있으면 양성인지 악성인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짜서 피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높죠. 유즙 같은 게 분비되고 피가 난다. 그리고 이게 약간 종양은 좀 불규칙하다. 고르지 않다. 만약 의사가 그 덩어리가 낭중으로 보이지만 조직 생검을 해보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면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검사인지 확인해야 된다. 양성인 덩어리는 월경 주기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월경 전에는 더 아프고 단단하게 되지만 암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주기에 따라 상관없이 그냥 얘는 있는 거죠. 만약 덩어리가 생겼다면 더 안전한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기술들이 급속히 발전하여 더 좋은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검사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 초음파 검사의 성공 여부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의 기술에 크게 저하하여 영상이 정확하지 못하면 판독이 어렵거나 판독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인공물, 존재하지 않는 물체에 대한 영상, 즉 허상 때문에 정상과 비정상 구조를 혼돈하여 악성인 병변을 정상으로 잘못 판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초음파 검사는 최신 장비가 갖춰진 곳에서 잘 숙련된 사람을 받아야 된다.
그나마 초음파 점 좋아지니까 많이 그 해상도가 좀 좋아지죠. 유방검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비는 실시간 고해상도 초음파로, 이것은 초음파기가 영상을 잡는 순간 동시에 화면을 통해 관찰된다. 사실 여기서 나온 유음성의 잘못된 진단 문제들은 거의 기술이 그 좋아질수록 해결이 거의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시간 문제니까. 근데 문제는 서양의학이 암을 치료를 못 한다는 게 문제죠. 근본적으로. 예. 잘라낸 건 그건 근치가 아니니까. 유방이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종괴를 가진 여성 100명을 관찰한 한 연구에서는 초음파 전체적 정확도가 74에서 74.8%로 나타났다. 그리고 물론 4명 중 1명의 진단이 틀렸음을 의미한다. 10명의 여성은 초음파 검사로 양성 낭종을 악성으로 진단했으며 낭종 사례 한 건과 농양 사례 한 건을 놓쳤다. 의사니까 어쩔 수가 없고 뭐 IBM 왓슨 같은 게 뭐 해야죠. 결국은 제가 보기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사하기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고 놓칠 수밖에 없어. 인간이란 건 실수를 하기 마련이니까. 런던 UCL 병원 방사선과 주임 교수인 윌리엄 리스는 가장 좋은 초음파는 시스템 안에 도플러가 포함되고 서로 수직인 두 형태를 사용해야만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런 경우 컬러 도플러 초음파는 혈류를 측정하는데 악성 조형이 있으면 혈류 이상이 생기는 경향이 많다. 한 연구에서 컬러 도플러로 유방 종양을 찾아내는 정확도를 80% 보고 있다. 컬러 도플러로 태아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술이 계속 향상되어 현재 컬러 도플러는 컬러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주위 조직과 비교하는 데 이용되는데 악성 종양에서는 컬러가 좀 더 짙고 경계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한 연구에서는 이 방법으로 70명의 환자들을 검사했을 때 종양을 놓친 사례는 단지 한 건에 불과했다. 리스 교수는 초음파에 숙련된 사람이 이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검사 정확도가 85%까지 높아진다고 생각했다. 끝으로 초음파의 진단 정확성은 유방조영술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양성과 악성 모두를 가진 환자 80%에 대한 조사에서는 유방조영술이 초음파 검사가 놓친 암살의 5뇌를 발견했지만 초음파는 유방조영술이 놓친 암살의 9뇌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직 만져지지 않은 4뇌를 찾아냈다. 가장 최근에 개발되고 가장 안전한 것으로 사용되는 기술로 피부온도 측정 그래프가 있다. 이것은 신체 피부온도를 측정한 방법이다. 암세포는 온도가 더 높다. 어떤 장비를 하는 검사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능숙한지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언제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유방 검사의 경우 특히 중요하다. 이 장비로 지금까지 중요한 사례를 놓친 적이 없는지, 그리고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비의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도입된 시기, 그리고 정확도, 그리고 마지막 점검 날짜 등을 질문한다. 유방의 경우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피임약과 호르몬 대체 치료 또는 여러 가지 호르몬 약제를 피하는 것으로, 이것은 파라벤과 같은 화학물질들처럼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증명됐다. 파라벤 거의 화장품에 거의 다 쓸 수 있죠, 방부제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경피독이라고 하죠, 그걸. 피부를 경우에 생기는. 그리고 가능한 늦게까지 알게의 모유를 먹이고 가공되지 않는 식품과 식단을 마련하되 신선한 유기농 과일이나 야채 그리고 필수 지방산을 많이 포함시킨다. 그리고 유방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려진 살충제와 유제품들을 피한다. 유제품 우유가 되게 안 좋아요, 보면. 난소암의 경우에는 위험 집단들 가족들 중 난소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여성, 부유럽인, 대장인, 그리고 자궁내막과 발병이 있을 때 중에서 50세 이상의 여성들만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검사에서 암이라는 결과가 나와도 수술 중에서 사명하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검사를 받아서 확인해야 돼. 전립선의 경우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암이 발생했다면 수술실로 달려가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관찰하면서 다른 형태의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호르몬 치료 등이다. 특히 70세 이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립선암은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서서히 자라는 유형의 암이기 때문에 암으로 사망 이전에 다른 이유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많다. 사체 부검 연구에 의하면 유럽 남성의 3명 중 1명에게 전립선암이 발생하지만 다른 사유로 사망 이전에 전립선암 때문에 사망하는 사례는 1%에 불과했다.